지금 반도체만 이렇게 믿고 막 올인만 하면 그러면 이게 쭉 갈 것이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다. 왜? 돈하고 인재는 중국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건 혁신 경쟁력. 혁신 경쟁을 잘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의 전략적 자산의 가치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장은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시장은 중국이란 말이에요. 돈은 중국에서 벌어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제한을 가하니까 제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을 미국이 그러면 들어오라 했으면 그럼 내가 이거에서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기회비용 이런 부분인데 잃어버린 것을 보존을 해줄 거냐는 근데 안 해준다는 거지. 근데 가치로만 이야기를 하고 민주주의로만 이야기를 하면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그건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도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지지가 낮은 거고 반도체 동맹, 아까 반도체 동맹, 반도체 연합회 회장님 미 회장도 그렇지만 이번에 수출 통제 제한 조치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조치다. 근데 그게 많은 의미가 함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단순히 잃어버리면 그 정부가 그것을 그러면 기업들은 그냥 돈을 주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맞는 소리고. 그럼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업들은 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닌 건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용미와 용중을 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반도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사실 그 뭐 나오는 얘기는 기업단에서는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딱 그 전략 그 제한에 걸려 버리니까 중국에서 이거 못 오는 거냐 뭐 연락했더니 아이 그럼 우리 뭐 이런 식으로 또 새롭게 뭐 다른 방식으로 그 모델 적용해 가지고 만들어서 뭐 보내줄게. 그러니까 뭔가 그 제재를 뚫는 방법을 또 기업단에서는 또 찾아내고 또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번다는 게 우선이니까 뭐 이런 그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뭐 기업들에서는 어떻게든 시장을 그렇게 그러니까 손님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반대로 또 중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아무래도 힘들겠다. 그럼 우리 스스로 우리 돌아보면 반도체 소재 관련해 가지고 저 일본하고 분쟁이 있었을 때 우리 전부 국산화 정책 썼잖아요. 막 기술 개발하고 맞아요. 시장 다변화하고 중국의 이러한 노력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결국 또 중국을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조치가 되는 거 아니냐. 죽자 살자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좀 빨리 왔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미중 간에 있는 기술 패권이 이제 심화되면서 중국에서 하고 있는 게 바로 CVC, 차이나 밸류 체인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소부장을 제가 A부터 Z까지 다 하겠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더 이제 기술을 자립을 하견 굴기를 위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금 하겠다는 게 목적이고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이 연설에서도 지금 이 기술 자강에 대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미중 간에 있는 뭐 기술 대립 이런 건 안 했지만 기술 자립에 대한 것들을 매우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아마도 더 빨라지면 빨라지지 느리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그러면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뚫고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려고 할 것이고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어떤 뭐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든 조금씩 예전만큼은 내가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 더 강도를 높여서 기술 자립을 위한 것은 더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저는 뭐 중국이 그럼 완전히 미국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을 완전히 팔다리를 끊어버려서 완전히 이제 제로 상태를 만들거나 그렇게 쉽지 않다. 이미 이 공급망 안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루아침에 뒤엎기에는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기술 수출 통제 제한 이번 조치는요. 우리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제 1년간 유예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1년간 유예를 받았는데 이게 또 내년에 도치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수출 제한 통제 제한 조치는 기존하고 좀 결이 다릅니다. 셉니다. 그래요? 어떤 면에서요? 이게 뭐 전방위적으로 예전에는 아까 조금 그런 구멍이 좀 있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이번에는 중국 나가는 거 무조건 너 심사 없어. 그 완전히 그러니까 매우 좀 강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쭉 제가 이제 요번에 그거 이제 설명할 때도 제가 미국에서 다 들었는데도 매우 강력한 건데 문제의 핵심은 이제 이게 1년 후에 이제 이런 거죠. 미국 생각 제가 이제 들어가 분석을 해보고 전망을 해본다라면 이제 자꾸 괴롭힙니다.
까다롭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이제 자꾸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이 이런 거죠. 자꾸 중국에 이제 중국에서의 기술 이렇게 굴기를 막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기업을 끄집어 와야 돼, 끌고 와야 돼. 그러면 이제 자꾸 이 제한 조치를 하는데 기업은 자꾸 빠져나가. 그 지금은 계속 이제 괴롭히는 거죠. 절차를 복잡하게. 그러니까 긴장을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중국 사업 진짜 못하겠다. 이건 뭐 불안해서 하겠어? 이런 생각과 그다음에 또 까다롭게 하면서 점점점 중국에 있는 이 사이트들, 중국에 있는 이런 공장들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으로 끌고 오고자 하는 이런 속내도 이제 쭉 아마 자기의 타임에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책에도 그 내용이 나오던데 중국 반도체 공정별 국산화 대장정. 자, 문제는 의지는 있으나 과연 성공하겠느냐에 대해서는 또 회의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중국의 반도체 굴기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지난 한 10여 년 되죠? 계속 투자를 했지만 결국 다 실패로 끝났잖아요. 현재까지는. 네. 뭐 엄청난 뭐 사기 사건이니 무슨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만 나오고, 과연 쉽겠느냐? 쉽지 않습니다. 성공할겠느냐? 그걸 이제 미국의 변화와 정치에 따라서 유동성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이번에 조치는 그 전과 좀 결이 더 강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경우고 중국이 지금 그러니까 모든 반도체 관련된 자립을 하는 것을 지금 시작을 했고 거의 뭐 반도체 학과를 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만들고 있고 미국에서 스카우트 하고 있고 뭐 지금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방 정부에 지금 지방 정부별로 반도체 관련된 이 펀드들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중앙 정부 우리 빅펀드라고 하거든요. 이 빅펀드 중앙 정부 금액이랑 지방 정부와 전체를 합친 거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들어가는데 이게 그러면 앞으로 성과가 나올 것이냐 시간이 걸려. 지금 갔을 때는 쉽지는 않다. 하지만 포기는 안 할 것이고, 포기는 안 할 것이고 앞으로에서 그러면 중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연결고리를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좀 변화가 있겠지만 반도체 그래서 중국이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반도체 시스템에서는 힘들다. 그때 하지만 계속 간다. 이런 논리고 그럼 넥스트 반도체가 뭐냐? 4세대 반도체가 뭐냐? 우리가 말한 제3세대 반도체가 뭐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미리 앞서가는 거죠. 이게 중국이 그동안 해왔던 리프로깅 전략, 기술적 건너뛰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 그 한국 SK 하이닉스나 우리 삼성전자 물론 뭐 시안 쪽이 됐든 뭐 이렇게 공장들이 있잖아요. 네. 이러한 것들 결국에는 그 미중 갈등이 점점 심해지면서 결국 우리 뭐 위기로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의 그 반도체 기업들 성장은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차세대 반도체. 근데 그게 또 쉽겠느냐. 기존의 것도 안 되는데 차세대 거를 할 수 있겠느냐.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이건 우리가 3세대 반도체는 전력 반도체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전력 반도체에서 일단 거기 들어가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광물 자원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중국이 갖고 있는 또 뭐 워낙 자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있고 오랫동안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는 데이터 그다음에 그 기술 경쟁을 봤을 때는 누가 지금 뭐 예를 들면 지금 3세대 반도체 부분에서 누가 앞서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4세대 반도체는 우리 기업들 또 뭐 전력을 맞습니다. 다해서 하고 있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처럼 중국과의 갭이 커지가 않은 거죠.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우리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힘이라는 건 이번에 드러난 게 반도체 강국이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힘인 것 같은데 네. 이게 언제까지 유지가 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시장 그리고 그 시장을 따라서 공장이 그쪽에 젖어 있고 그렇죠. 또 이쪽에 새로운 시장 그다음에 또 어떤 지원을 통해서 또 미국에도 좀 들어가고 근데 이게 참 경제적 그 전략적 차원에서 이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미국의 밸류체인을 만드는 데 들어간 것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들어간 거면 그런데 여러 가지 압박이라든가 규제를 피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의 경제성을 끄집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 그게 결국 기업들의 이익이나 성장에 관련되는 거니까. 기업이 고민을 많이 했겠죠. 네,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많은 뭐 텍스도 지원, 뭐 혜택을 받고 자금도 지원받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공화당으로 바뀌어 버리면
이게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또. 이 지원 자체가. 지금은 바이든이 그렇게 지금 하는데, 만약에 또 이제 다른 공화당에서 오면, 이게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보장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문점이 듭니다. 근데 규제를 피해서 가는데 시장을 만들어내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제한 지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은 뭐 소나기부터 피해보자라는 식의 접근은 기업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시장을 창출해낼 것을 보고 미국에서 그만큼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정치적인 이슈와 워낙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게 미국의 단합된 뭐랄까 앞으로의 그 전개 방향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정부의 의지, 물론 전체적인 건 같지만 결이 다르다. 저 표현은 그겁니다. 결이 다르다.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 공화당은 이런 식으로 뭐 완전히 뭐 흔히들 말하기에 퍼주듯이 내가 개런티 해줄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부분들은 똑같은 뭐 다 중국을 지금 견제하는 거지만 약간의 결이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방향 노선이 우리가 좀 틀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잘 해야 되고, 지금 중국에 있는 SK 하이닉스가 있는 우시라든가 삼성에 있는 시안 뭐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이트인데, 이 부분들은 단순히 만들어서 나가는 게 또 워낙 많고 우리 전체 매출에 있어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단순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다시 반도체는 우리의 최종 병기거든요. 제가 최종 병기란 말이죠. 그 때문에 중국도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 미국도 우리를 어떻게 못한다. 네. 목소리를 낼 때 내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아직 그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모른다. 아직 근데 그 얘기 하려고요. 그럼 언제가 여기까지나 저는 길게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우리의 힘은 그러니까 다음 버전이 없으면, 그러니까 다음 버전에 초격차를 하겠지만 차세대 반도체다 넥스트 반도체를 지금부터 빨리 개발을 해야 되겠죠. 이것을 이제 블랙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 그 블랙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 책에서도 건의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국무총리 산하나 이런 것들을 정말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이 블랙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근데 중국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미지의 세계까지 중국은 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과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금 반도체만 이렇게 믿고 막 올인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만큼의 이게 쭉 갈 것이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다. 왜? 미국도 그러기를, 한국이 쭉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내가 원래 반도체는 내가 출발점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저거 자료들 다 제출하라고 할 때 걱정했던 게 인텔을 키우는 거 아니냐, 마이크론을 키우는 거 아니냐, 이거였잖아요. 결국 자국 키우는 겁니다. 자국 기업을 키우는. 제가 책에서 하는 국익의 길 핵심이 뭡니까? 미국도 다 국익이라니까요. 우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 자국을, 국익을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미국이 자꾸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반도체 역량이 흩어진다고, 분산된다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미국이 이렇게 조금 흡수하고 중국이 흡수를 하고, 그럼 우리 역량이 예전처럼 그렇게 강해질 것이냐, 또 그 흐름에 따라 사이클에 따라서 변화되는데 우리가 해낼 것이냐. 그 때문에 반도체가 지금처럼 쭉 갈 것이냐, 그건 좀 회의적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힘이 있을 때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근데 그 대책이라는 게 결국 차세대 반도체 같은 기술에 더 집중하는 거. 네. 계속 이 기술 우위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정부에서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혁신 경쟁력,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술 경쟁력이라는 말은 표현은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경쟁력은 돈 많이 투자하고 인재 육성한다는 건데, 그거는 돈하고 인재는 중국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건 혁신 경쟁력. 혁신 경쟁력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혁신 경쟁을 잘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많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기업들 목소리들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중국 경영연구소에서 기업들 세미나를 하지만 기업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은요, 선수보다 심판이 더 많아요. 기업이 하는 이야기, 현장 이야기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전국적으로 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 반도체와 관련된 기술 경쟁력 우위를 위해서 이제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도 사실 그 반도체 지원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정도가 좀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막 시작하죠. 그 조금 더 집약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그다음에 집약을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지금도 이제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무게 중심 입장에서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정부가 지금 이번에 계기를 통해 정부가 이제 반도체 영향을 더 이제 알게 됐는데 조금 더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전담으로 관리를 하고 그럼 그것을 아까 차세대 반도체, 넥스트 반도체와 연동시키는 부분에서의 그런 관리나 정부 차원에서의 그런 것들을 좀 만드는 작업들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틀만 만들어 놓고 이제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의 하는 것은 조금은 지금 상태가 너무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조금 더 위기이다. 위기다. 지금 이러한 상황들, 이게 유럽의 시각, 우리는 이제 당사자들의 시각이니까 유럽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미중, 이 기술 전쟁 혹은 패권 전쟁 이러한 것들을 양다리 걸치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양다리 걸치기입니다. 자, 유럽이 보는 미중 간의 신냉전. 저는 책에서도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유럽이 보는 시각은 그냥 한마디로 하면 양다리 걸치기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특히 독일 같은데 이제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게 두 가지가 뭐 유럽 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독일이 워낙 또 대표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제조국 강국이기 때문에 이 중국 그 기업이 세계 4대 산업용 로봇을 만든 쿠카를 인수하는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걸 엄청나게 땅을 치고 후회를 하는 것들이죠. 산업용 로봇 세계 4대 강국 중에 쿠카라는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데요. 그게 이제 99% 거의 뭐 중국이 다 가져갔던 그러니까 큰 자극을 받게 됐던 계기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워낙 민심이 안 좋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다리 걸치기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여전하다. 여러 가지 멘트가, 그러니까 민주, 인권, 뭐 보편적 가치는 미국 편에 서 있지만 결국 경제적인 실익의 부분에서는 다 연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이란 나라와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가 60개 플러스 알파입니다. 근데 중국이란 나라를 경제, 무역 파트너로도 1위, 2위를 하는 나라가 120개 국가 플러스 알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야기되는 게 동맹 파워냐, 시장 파워냐. 이게 이제 어디가 더 중요하냐?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되냐? 이게 우리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나라들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양다리 걸치 제가 1인마 편하면 딱 듣기 편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시장의 파워냐 동맹의 파워냐 그래서 이걸 제가 국가별로 한번 쭉 카운트를 해봤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와 동맹이란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는 나라가 60개국 플러스 알파. 우리나라 들어가죠? 중국이란 나라를 경제 무역으로 1위, 2위로 삼고 있는 나라가 120개국 플러스 알파. 우리나라는 다 들어갑니다. 그죠? 우리는 경제 파트너 중국 1위잖아요.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연결이 있어요. 그 때문에 그 나라 대부분은 다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든이 주최하는 여러 가지의 정상회담을 하면 또 두루루 또 듣습니다. 그러면 거기 얼마 있다가 시진핑 주석이 하면 또 다른 포럼을 하면 또 우르르가 또 듣습니다. 다 오력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 그렇게 한다지만 지금 1대1로에 가장 깊숙이 들어가는 게 이탈리아고요. 뭐 그다음에 지금 비행기, 프랑스 비행기를 사주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는 시장의 파워와 현재 법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말로만 이거 할 거야? 아니면 돈을 줄 거야? 박수 치자. 맞다, 민주. 그죠? 그건 맞는 거다.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독재를 하면 안 되고 민주주의 법이니까 중요하다. 왜? 유럽은 특히 중요하게 생겼다. 자, 그렇지만 시장 이야기할 때는 또 이것도 맞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미국이 속내가 지금 속이 타는 겁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요즘 뭐 사우디 같은 예전 정말 맹방이었는데 말 안 듣는다고 지금 막 안 듣잖아요. 예, 그렇죠. 직접 날아갔는데도 바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또 유럽 입장에서도 지금 근데 이 경제적인 것만 따지기에는 좀 어려운 게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그것 때문에 러시아와의 어떤 이 전쟁 이것까지도 감안하면 미국의 이 군사력이 또 정말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세 번째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 결정적이었죠. 중국이 러시아 편에 들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지. 그래서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제 중국과의 경쟁을 한다. 근데 이제 유럽은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러시아 제재나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 자기들의 지금 생존의 문제기도 하고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나토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의 그런 나토 동맹을 더 철저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런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 안보의 측면이 있지만 결국 군사 안보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게 밑바탕이 돼야 되고 아시겠지만 예전에 트럼프가 했어요. 나토 동맹 회원국들한테 돈 좀 내라. 그럼 돈도 안 내고 내가 도와주길 바라냐. 그 우리도 더 돈 내라 그러고 그렇죠. 그랬었죠 트럼프도. 그러니까 이제 결국 분담금의 차이거든요. 유엔이 왜 마음대로 안 되냐면 미국이 첫 번째가 제일 많이 분담금하죠. 경제 규모에 따라서 GDP 규모에 따라 분담금을 냅니다. 그러면 미국 다음에 중국이 제일 많은 유엔에 돌리는 분담금을 냅니다. 그 유엔에서 중국이 입김도 세다는 이야기죠. 글로벌 조직 여러 유엔 산하기구에 보시면 그 중국 쪽이 확 다 차지했다고. 트럼프 때 특히. 트럼프도 있고 그전에도 있고 이게 유엔 산하기구 보면 거의 한 8, 9개 좀 되면 다 뭐 의장, 사무총장 이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명 다 중국인이 앉아 있습니다. 네. 그게 파워고 돈이 힘이죠. 그래서 참 결정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 시장 파워냐, 동맹 파워냐 결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어쨌건 이 가운데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략적 가치, 한국은 어떻게 우리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전략적 가치 어려운 거일수록 간단해야.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분법적 논리에서 미국이냐 중국 그런 식의 논리에서 일단 벗어나야 되고요.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가장 일단 두 번째가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설명했지만 용미용중에 있는 태도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모른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매우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미국이나 중국 만약에 우리가 미국 말을 안 듣고 중국 한다고 해서 예를 든다면 한다고 해서 그러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제재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 미국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제재하면 그게 우리가 흔히 이렇게 형님하고 동생 사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식의 하면 결코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의 전략적 자산의 가치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말자. 우리 제일 쪼는 게 이렇게 노했을 때 어떤 보복을 받을 것이냐를 미국, 중국 양쪽에서 받는 거잖아요. 쫄지 말고 우리 국익만 따지자. 그치. 근데 그 말을 제가 쫄지 말다는 표현을 하기 좀 그랬어요. 그렇지. 그냥 우리 국익만 생각하면 돼.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 우리 기업이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지금은 그렇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이 어려운 난맥이 풀릴 수 있다. 예전에는 우리가 과거에 역사적으로 조선시대나 했을 때 우리는 그때는 밴더웨건 효과였습니다. 대단한 강대국 옆에 붙어 있어. 이길 것 같아. 그러면 여기는 살아남아요. 근데 지금의 밴더웨건 효과는 아니라는 거지. 누가 이길 줄 모른다는 거 지금은. 근데 우리는 미국이 완전 이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미국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겠어. 우리는 국익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참 이거는 어떤 우리에 대한 말씀대로 우리 자신에 대한 힘 혹은 우리의 위치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진 힘 결국 반도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걸 한번 계속 어떻게 더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일단은 시작이 좀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우리의 힘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경제 10위죠. 세계 무역 8위 국가죠. 군사력도 되돌아보면 한 4위 정도 하죠. 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국익의 길을 따라야 된다. 네, 그런 차원에서 쓰신 것 같네요. 미중 패권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지도. 네, 이제까지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